먹는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을 멈추게 할 만합니다. 특히 먹는 대상이 거대한 아나콘다이고 저녁 메뉴로는 인간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캡처한 가장 큰 뱀이며 아마도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뱀일 것입니다. 215파운드나 되는 뱀은 사실 우리의 촬영 영역을 통째로 커버했습니다. 한 여성이 목에 둘러쓴 파이썬을 발견했습니다. 맛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의 세계에서 기묘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요. 놀랄만한 식습관의 비밀, 이상한 취향 그리고 특이한 입맛. 이런 다양한 야생동물 메뉴를 보고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부모 플라밍고가 풋내기에 밀크를 먹이고 있는 동영상. 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유체의 색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드릴게요. 플라밍고는 실제로 자신의 새끼에게 밀크를 먹이고 있는 것이죠. 피가 아닙니다. 부모 플라밍고는 소화관 내에서 크롬 밀크라는 독특한 혼합물을 만듭니다. 이는 새의 소화관에서 나온 단백질과 지방 세포의 모음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끼를 만족시킵니다. 돌먹기. 타조가 의도적으로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맛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뛰어난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돌들은 타조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새들은 우리와 같이 음식을 씹을 이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의 두 번째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랑이 안의 이 돌들은 음식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재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작동합니다. 기린의 신비한 식단. 큰 나무에서 잎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기린은 때때로 뼈를 부수는 간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관람할 만한 광경입니다. 여기 이 기린은 실제로 동물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습관뿐만 아니라 골분석이라고 불립니다. 연구원들은 계절이 변하고 잎이 부족해지면 기린이 영양소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변칙적인 원천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대비 계획으로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린은 이 뼈 조각들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혀로 잘 갈고 흡입하여 자신의 타액이 영양소를 분해하게 합니다. 빛나는 개구리. 이 개구리가 미래의 천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딧불을 간식으로 삼았을 뿐인가요? 다음 아인슈타인을 희망해봐도 후자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구리입니다. 배 속에 반딧불이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반딧불을 삼키고 놀랍게도 작은 벌레는 배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개구리의 내부 구조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자연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개구리입니다. 배 속에 반딧불이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나비, 거북이의 눈물을 먹는 나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나비들은 때때로 필수적인 소금과 미네랄을 얻기 위해 거북이의 눈물을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이상한가요? 이러한 곤충들은 소금이 필요하며 식물이나 진흙에서는 얻을 수 없으므로 거북이의 눈물을 이용하여 좋은 원천을 제공받습니다. 이 독특한 눈물 마시는 행위는 나칼이라고 불립니다. 나비와 거북이 사이의 유대는 공생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이는 한 동물이 이득을 보면서 다른 한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뱀. 아프리카 뱀은 알을 먹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알을 먹는 뱀이 등장합니다. 샤크트릿을 즐기는 자연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뱀들은 식사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물거나 독을 주입하는 대신 그들은 알을 통째로 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유연한 몸 안에서 특수한 척수가 알껍질을 깨고 그리고 꿀꺽. 그들은 모든 영양소가 든 속내를 짜내어 비워진 껍질만을 남깁니다. 감시 도마뱀은 냄새 감지 능력을 이용하여 숨겨진 둥지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저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맞아요. 알에 대한 애정은 동물 왕국에서 보편적입니다. 나는 북아메리카의 숲에서 너구리들이 조용히 새의 둥지에 접근하며
그들의 똑똑한 발이 하나씩 섬세하게 주워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코끼리가 흙을 먹습니다. 코끼리의 지구적인 식단에는 흙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왕국에서의 특별한 대접입니다. 보통의 것이 더욱 특별해지는 것처럼 지푸기요정들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진흙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피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코끼리의 특이한 취향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코끼리가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얻기 위한 자연의 방법입니다. 그들에게는 강물 지늘기 놀이에 그치지 않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그들의 최애 간식입니다. 흥미롭게도 암컷 코끼리들이 특히 이 토양 간식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모성의 요구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더욱 높습니다. 위대한 코끼리부터 화려한 새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흙을 섭취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부의 외부층은 그녀의 새끼들에게는 향연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가 그들이 먹기 위해 특별한 지방층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모성 피부화. 시칠리아 도마뱀이 하이라이트를 훔쳤습니다. 시칠리아 도마뱀에 관한 모든 것이 깜짝 놀라운데요. 우선 그들은 다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두성 집안이라도 없습니다. 더 미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 중 일부는 아주 작은 눈이 있거나 아예 눈이 없습니다. 이해할 만하겠죠. 그들은 대부분 지하에 살며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식단. 1930년 영국 동물원에 있는 보기 드문 타조가 그의 다양한 식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비하세요. 3개의 손수건, 3개의 면 장갑, 연필 끝에 친 스트레치, 4개의 찢어진 페니, 하나의 프랑스 동전. 다행히도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일부, 나무 조각과 줄, 알람 시계 열쇠, 다양한 금속 조각들, 그리고 거의 깜빡 잊었네요. 4인치 못, 불행히도. 이 다양한 식단 계획은 2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동물들이 종종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석 돌과 비슷한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은 다른 물건을 섭취하게 되며 이후에는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운한 타조와 같은 경우입니다. 고기 섭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풀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알아요. 그들은 때로 고기도 먹고 특히 병아리를 좋아합니다. 이 습관으로 말은 기회주의적 육식 동물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 이 말들이 고기를 먹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은하수와 같은 곳에서 겨울이 아주 춥기 때문에 말들은 때로는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해오라기가 테러토사를 먹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해오라기는 이 행성에서 가장 괴팍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오라기는 다른 새로부터 식사를 훔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를 위해 동물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새들의 세계에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음식을 얻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새가 스스로 먹이를 잡고 소화하는 대신 해오라기는 다른 새가 식사를 부분적으로 소화한 후에 스스로 몰래 들어와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악어는 음식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 몇 달 동안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음식 없이 최대 3년간 살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실제로 음식 없이 여러 년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긴 시간을 견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악어는 3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음식을 먹으며 그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굶주렸다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끼가 자신의 똥을 먹습니다. 토끼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똥을 먹어야 합니다. 네, 당신이 맞게 읽었습니다. 토끼는 음식을 소화할 때 처음에는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먹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소비하여 다시 소화시킵니다. 그들은 소화계를 2번 지나가면서 모든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토끼는 하나가 아닌 2가지 다른 종류의 배설물을 생산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FEAL 페러츠로
이것이 실제 쓰레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CECOTROPES로 이것은 이 털북숭이들에게 먹을 만한 다양성입니다. 코알라는 독성이 있는 잎을 먹습니다. 이제 코알라 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극도로 까다롭지만 또한 특이한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알라는 어머니의 배설물을 먹기도 하며 그 위에 더해 독성이 있는 잎도 먹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코알라는 유클립투스 잎에 독성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독을 주된 음식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코알라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500g에서 800g 이 유클립투스 잎을 섭취합니다. 인상적으로 그들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을 자기 때문입니다. 북극곰. 북극곰의 이상한 먹는 습관. 우리는 모두 북극곰이 어려워진 아틀란틱에서 먹을 것을 찾기 힘들어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따뜻한 달에는 때때로 동족 식량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우세한 수컷이 작은 암컷과 새끼를 노립니다. 알래스카의 BUFORC에서 생물학자들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보았습니다. 수컷 북극곰이 실제로 임신한 암컷을 추적하여 그녀를 쫓아냈고 그런 다음 그녀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후 변화로 인한 절망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정말로 강렬할 수 있죠? 그렇죠. 드라큘라 개미. 개미들의 특이한 선호. 드라큘라 개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어떤 소름 끼치는 개미 흡혈귀 이야기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컷들은 자신의 유충으로부터 영양가 있는 액체를 부드럽게 빨아먹는 흥미로운 그리고 이상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개미 사회에서는 다른 개미 세계와 달리 영유를 통한 전통적인 식품 공유가 없으므로 그들은 특히 음식 부족 시에 유용한 고유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유충들은 작은 저장고처럼 작용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위해 영양소를 저장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망인 거미. 나쁜 데이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검은 미망인 거미가 아닙니다. 미망인 거미는 정말 이상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데이트 중에 그녀의 파트너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암컷은 수컷보다 30배 더 무겁습니다. 그는 6,000파운드에 비해 그녀의 데이트는 겸손한 200파운드입니다. 그녀는 딱 한 번의 데이트로 약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그녀는 몇 번이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특히 알을 낳는 과정에서 암컷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단백질 원천을 제공합니다. 수컷을 먹음으로써 그녀는 새끼의 발달에 도움이 될 영양성 향상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데이트 생활이 야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뱀매저저 박쥐. 이상한 선택의 거미 매저저 박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쥐는 코 주변에 열 센서를 사용하여 동물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피가 피부 가까이 흐르는 곳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쥐는 자신의 붉은 영양소를 단지 빨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박쥐는 세심하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작은 자국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특별히 눌러진 혀를 사용하여 액체를 핥아들이며 그것을 목으로 직접 흘려보냅니다. 그것은 수혈자가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도록 마취제가 있으며 흐름을 딱 맞게 유지하고 박쥐가 기억합니다. 진주어. 어떤 물건을 찾은 것 같지 않나요? 홍콩에서 잡힌 이 황금색 잉어는 그 황금색 외에도 놀라운 진주의 모음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는 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심지어 황금색의 다채로운 수십 개의 진주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롭고 실제 같아 보이지만 내 안의 비관주의자는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진주들이 포에코의 유튜브 쇼를 위해 추가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기 드문 발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훌륭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이러한 보물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큰 물고기를 삼키는 새. 완전한 식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건네는 이 대담한 새를 보세요. 이 큰 외가리는 머리 크기의 2배인 물고기를 집어삼킵니다.
확실히 놀라운 사냥꾼이자 놀라운 기술을 가진 새입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2번 잃어버려서 물을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새는 보통 새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다시 잡고 그것을 꺼내어 일반적인 일처럼 소화합니다. 음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 뒤에 심지어 나도 배가 고프네요. 소가 뱀을 먹는다. 소는 뱀을 먹습니다. 뱀이 소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뱀을 먹습니다. 네, 당신이 옳게 읽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한 농장 주인은 그녀의 소인 진저가 뱀을 고기처럼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쪽으로 어떤 잔뜩을 집어 삼키고 있나요? 당신이 정말로 그 소가 마치 면발처럼 뱀을 먹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달콤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보통이 아닌 식사에는 아무것도 부드러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학술적인 물고기. 1626년 잉글랜드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코끼리를 판매하다가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 몸속에 손으로 쓴 원고지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명한 학자인 조셉 박사가 여성의 가게를 방문하여 책을 다른 학자인 사무엘 워드 박사에게 양도했습니다. 책을 청소한 후 그들은 1533년에 반항적인 이론을 주장하여 구금된 존 프리가 저술한 다양한 물고기 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바크 PISCIS, 즉 물고기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162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물고기를 공동저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완뱀. 애완뱀은 근본적으로 무서운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밖에 내다 놓고 뱀이 먹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악몽은 강아지 2마리를 먹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여성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강아지가 거대한 14피트 파이톤에게 먹혀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쌍한 강아지는 딱 2개월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뱀은 이상한 식사를 소화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토해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최대 심장 발견. 2015년 운명은 캐나다 해안에 발견된 청 크고 고대의 고래를 향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거대한 심장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기를 회수하기 위해 그의 흉부를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발견된 것은 충격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래의 심장은 자동차만큼 거대할 수 있으며 대동맥은 사람이 헤엄쳐 통과할 정도로 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장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청크고고래의 최대 심장은 이제 온타리오 로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제로 세계를 충격시켰습니다. 드론대 악어. 드론대 악어. 모든 방면에서 악어는 몹시 위협적입니다. 그 얼굴을 봐라. 이 사람은 한 마리를 찍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고 그 악어가 기회를 잡아 드론을 강력한 물림으로 파괴하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무서운 비디오입니다. 나는 드론 소유자와 공감하지만 옆에 두고 악어가 꼬리만 사용하여 물에서 5피트를 뛰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대단한 점프였습니다. 손가락을 가진 물고기. 손가락을 가진 물고기. 놀라운 일로. 어부의 일상적인 잡음이 아이다호 호수의 조용한 물고기를 낚았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스는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4손가락을 잃은 후 3개월 후에 낚은 송사리 속에서 그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바르게 읽었습니다. 물고기가 그의 손가락 중 하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확인한 후 그들은 한스를 찾아냈지만 놀랍게도 그는 손가락을 회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운명의 굴곡은 우리를 고민케 만듭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다시 찾고 싶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침팬지가 식물을 사용합니다. 침팬지가 식물을 사용합니다. 야생에서 자연의 약국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를 만나보세요. 침팬지들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을 종종 섭취합니다. 이들 식물 중 많은 것들이 그들의 식단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일부는 특정 상황에서 먹습니다. 침팬지들은 때때로 노간 주나무 껍질을 씹는데 알고 싶은 건 뭐죠?
그것은 그들이 역겨운 세균들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결핵 같은 것을 막고 싶다면 콜디아 꽃 줄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팬지뿐만 아니라요. 염증 문제가 있을 때 양은 특정한 식물인 알라와 티아를 갉아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천연 구충제처럼입니다. 크리스티나를 만나보세요. 300개의 갈고리. 크리스티나 제네토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상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입에 손을 넣는 두려움 없는 전문 다이버입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는 상어인 안개 눈에서 갈고리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그의 입에 손을 넣어 갈고리를 뽑았습니다. 용감한 행동, 그렇죠. 그녀는 안개 눈을 성공적으로 갈고리에서 해방시켰지만 그 다음 일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2014년 야생생물 보호주의자 폴 로살리가 거대 아나콘다에게 살아 삼키는 대담한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보호를 위해 탄소 섬유 슈트를 착용하고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만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로살리는 만남을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이 묘기는 피터와 같은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아마존에서의 보존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 엔터테인먼트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책임있는 보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세요.